제가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26년 신년운세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에 재물운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뭐라도 하겠지 싶으시겠죠? 오늘 말씀드릴 거는 26년도뿐만 아니라 27, 28, 29 여러분들이 신년운세 컨텐츠를 보시거나 또는 상담을 보러 가실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그걸 조금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또 쉽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들이 재물운이 좋다 또는 연애운이 좋다라고 할 때 그냥 좋다라고 하면 잘 못 쓸 확률이 커요. 근데 재물운이 좋으니까 돈은 벌어야겠어.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조금 보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이어리에 쓰시든 메모장에 쓰시든 아니면 혼자 고민하시든 2탄부터 정리해드릴 어떤 게 좋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26년도에 사주팔자 유형별로 적용을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했던 건데 재물운, 연애운, 이직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캘린더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나 언제 이직할까? 나 언제 좀 연애운이 괜찮을까? 나 언제 돈이 좀 들어올까? 이런 것들을 사주 이론에 따라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콘텐츠인데 요거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한번 풀어드릴까 하거든요.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진행할 예정이니까 사주 보러 돈 쓸 필요 없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내용 얘기해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살면서 내가 땡땡운이 좋다더라, 땡땡운이 나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주뿐만 아니라 타로, 무속, 자미두수 모두 다 보다 보면은 결국 운이라는 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서 나에게 작용하는 인생의 경향성과 흐름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땡땡운에 대해서 내가 노력해서 쓰는 건지 타인이 나에게 주는 건지, 다시 말해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재물운이라고 한다면 내가 돈을 버는 걸까? 아니면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걸까? 그럼 이걸 똑같이 연애나 이성운도 정해볼 수 있겠죠. 내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고백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고백을 하거나 호감을 표현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원리가 사주팔자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빼버릴게요. 우선은 쭉 보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운은 각자의 일상에서 발현될 때 남들이 봤을 때 다 드러나게끔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남들이 봤을 때 모르게끔 발현되는 운이 있습니다.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애하시면서 모든 연애를 남들한테 다 알리고 했나요? 안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시죠. 정리를 하면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남들이 아는 걸까? 모를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상속받거나 또는 청약 당첨되거나 이런 식으로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테슬라 주식을 넣었어. 1년 뒤에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하지 않으면 드러나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알 수 있는지 또는 나만 알고 있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팁을 드리자면, 내년에 재물운이 좋다라고 얘기 들으면은 한 가지 한번 반문을 해보세요. 재물운이 좋으면 제가 번 돈이 남들이 다 아는 돈인가요? 아니면 모르는 돈인가요? 남들이 모르는 돈 같은데? 라는 답변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정말 거기에 맞게끔 하는 일을 조금 더 도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능동, 수동 이 일이 내가 주도해서 하는 건지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남들이 다 아는 결과로 발현되는 것인지 또는 이 운이 나만 아는 것으로 발현되는지, 이 네 가지 범위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운이 좋아. 근데 돈 번 거를 남들은 모를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라고 한다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고 내가 가능한 선에서 부업을 하거나 또는 투자나 부동산, 주식 같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도 제가 원리는 뒤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내 사주팔자랑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사주팔자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타고난 기운이 나무라 볼 수 있는데, 내년 26년이 간목이나 을목처럼 나무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일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을지, 또는 일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일에 파묻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려면 이 목이라는 글자가 26년에 해당하는 화에 비해서 강한지 약한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은 병오년이라고 해서 위아래 보면은 모두 빨간색이니까 불기운이 엄청 강하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 예시처럼 목 일간분들 중에서 사주팔자에 화는 없는데 나무 기운이 많거나 또는 2개, 3개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일을 해야겠다, 26년도에는 내가 바쁘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여성분들에게는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연애 좀 해야겠는데 하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다라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주팔자에 목 일간으로 타왔는데 지금
지금 이런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의 목이 하나밖에 없다, 그쵸? 근데 일지라는 글자가 미토라는 글자가 되어 있어요. 또는 술토라는 글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사주팔자에는 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주는 총 12마리 동물로 이야기하는 학문인데 내년이 26년도, 즉 오화라고 해서 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과 케미가 좋은 동물들이 있겠죠. 바로 미토라는 글자, 인목이라는 글자, 그리고 술토라는 글자인데요. 지금 이분 사주팔자 보면은 일직한의 미토, 월직한의 술토죠. 자, 그럼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의 기운이 강해져서 목 기운보다 화의 기운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분은 일을 하긴 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를 찾는 곳이 많고 또는 상황적으로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는 마음가짐, 심리 또는 직장의 상태 등등처럼 내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밖으로 잇따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연애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왜? 내가 연애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화인데 이 화라는 마음을 잘 컨트롤하려면 화만큼 목의 기운이 강해야 되는데 지금 사주팔자는 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즉 일간에 해당하는 오행이 내년 26년에 화의 기운과 비율적으로 봤을 때 1대1이면 제일 베스트고 일간에 해당하는 오행이 26년 이 오행화보다 강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를 한다라 볼 수 있고 약한 경우에는 오행화가 주도한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내 운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보는 거는 각각의 연도마다 들어와 있는 운도 봐야 되고 내 사주팔자의 기질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질을 볼 때는 일단 일지자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에 타고난 동물, 이 동물을 저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겁니다. 일직한에 일, 신, 사, 해, 이 네 가지 동물이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역마적 기질이 강하다라 보기 때문에 역마라 하고요. 자, 오, 묘, 유, 이 네 가지 글자는 사주팔자에서 왕지, 즉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동물을 도화라고 묶을 거고요. 진, 술, 축, 미, 얘들은 다 노란색이죠. 이 노란색 애들은 고지란 단어를 쓰는데 얘들을 화계라고 칭할게요. 자, 그러면 역마, 도화, 화계가 있죠. 이 그룹을 왜 묶었냐 하면 사주팔자에서 운을 얘기하는 기본 원리가 그렇거든요. 25년도가 을사년이라고 해서 이 사라는 글자가 뱀이에요. 26년도는 병호년이라고 해서 이 오라는 글자가 말이에요. 27년도는 정미라고 해서 미라는 글자가 양이고 28년도는 무신이라고 해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원숭이에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5년, 28년, 31년, 34년은 3단위로 끊기면서 역마의 기운이 들어온다라 볼 수 있고 26년, 29년, 32년, 35년은 3단위로 끊기면서 도화라는 글자가 지금 반복되죠. 이렇게 연도마다도 들어오는 운이 역마, 도화, 화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그룹 다 운의 결과가 나만 알고 있는 것 또는 밖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 둘 다 가능은 하지만 특정 연도마다 조금 다르게 발현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경향성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26년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26년은 병호라고 해서 오화라는 글자가 들어오죠. 근데 그러면 이 오화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기본적으로 도화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화의 기운이 뭐예요? 도화라는 거는 내가 혼자 유명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만드는 컨텐츠, 서비스 생산, 내가 하는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남들에게 퍼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남들에게 주목을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6년도에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아는 일과 남들이 모르는 일 중에 어떤 일이 많을까요? 당연히 남들이 아는 일이 많겠죠. 딱 지금 이맘때쯤이 다음 해에 운이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호라는 글자가 들어오고 있겠죠. 이때 키워드가 뭐냐?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 같은 것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설수, 망신살, 유명한 사람들, 봉인들의 과거 행적이나 카메라 뒤에서의 모습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다운된다,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오화가 위에 병화라는 글자의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내년 한 해 동안은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난다라 볼 수 있겠죠. 일지에 자오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연애를 하든 돈을 벌든 뭘 하든 남들에게 발설되거나 누설되거나 알려지는 경우가 많겠다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지에 인신사해가 있는 역마그룹은 어떠냐라 봤을 때 이거는 경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신사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이벤트가 남들이 알 수밖에 없게끔 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사고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교통사고라던가 나 혼자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남들과 뭔가 엮여 있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들도 이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동시에 마음고생이라던가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남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역마는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외부 내부 다 같이 발현될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이 진술충매에 해당하는 화계는 어떠냐? 요건 제가 화계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묻혀있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진술충미에 토가 많은 분들은 가끔씩
인생이 발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갑자기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순간들이 딱 보면 운에서 노란색 글자가 들어올 때, 다시 말해 27년, 30년, 33년, 36년처럼 진술충매에 당하는 글자가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그런 이벤트가 크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땅은 땅으로 부딪힌다 했을 때 이게 열린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보통 드러나는 이벤트는 대부분의 경우에 남들이 아는 레벨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일반적인 이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가족들은 알 수 있고 그렇게 발현되기도 해요. 정말 나 혼자만 끙끙 앓거나 또는 나 혼자 잘 돼서 비밀스럽게 막 잘 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를 보는 게 좋겠죠. 내 일지가 A, B, C 이 세 가지 그룹 중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운의 결과가 나에게만 일어나고 끝나는 건지 남들에게 다 드러나는 건지는 다르다. 두 번째, 이를 볼 때는 특정한 연도마다의 그 운을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땡땡 운이 좋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운을 잘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꼭 공유해드리고 싶었고, 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욕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경제가 안 좋고 뭔가 좀 혼란스러운 시기긴 하지만 26년, 60년 만에 가장 강한 화의 기운, 뭔가 딱 들어도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이 운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신다면 27, 28, 29, 30년 너무너무 좋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일간별로 그리고 특정한 운이 많을 때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묶어서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그리고 26년 운세가 궁금하시다면 제가 섬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